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의 녹취가 추가됐습니다. 또 하나 공개가 됐는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설득해서 윤한홍 의원의 인선을 막았다는 내용이에요. 잠시 내용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3월 딱 전화해봐.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지.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윤한홍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 그 도지사 나가는 거. 내가 그 윤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쓰니까 청와대 데리고 가라.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도 하고 2번 전화 와갖고 명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관한테 전화하지 마. 장관이 전화번호 모르는데 그 다음날 미안하고 전화. 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하면서 대선 직전인 지난 2022년 3월쯤 지인과 나눈 대화라고 했어요. 이제 사실 윤한홍 의원 하면 그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이제 명태균 씨가 좀 조심해야 되는 인물이다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일단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법이 참 독특하구나. 귀한 그릇.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너무 잘났다. 서울대 나왔어. 인사비서관 했지. 서울에도 있었고 경남도에도 있었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어떻게 선거판에 쓰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공격을 하면서 그 앞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참 특이하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게 전화 통화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김 여사가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네. 아니, 자기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전화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통화 끝나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바로 전화를 해서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생각해보면 나중에 뭐 그 김 여사가 제가 그렇게 했어요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 표현은 자기가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글쎄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기 남편한테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윤한홍 의원한테 전화해서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비서실장 안 돼요.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남편한테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알아라. 이렇다면 진짜로 인사권자가 이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믿겨지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들리는 소문대로 김건희 여사가 과도하게 남편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근데 저는 좀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네, 뭐 믿겨지지 않는 사실들이 지금 좀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믿겨지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이 명태균 씨의 윤한홍 의원에 대한 비서실장의 개입 여부의 사실관계는 따져야 될 문제 같아요. 여기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의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인데 저는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패턴이 일정하다. 결국에는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거래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김건희 여사가 있어요.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은 저번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도 그랬어요. 명태균 씨가 그게 안 된다는 어떤 정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선이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을 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오게 만들었다. 이 녹취에 따르면.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얘기했고 대통령이 그 부분을 듣고 다시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윤한홍 비서실장 부분도 김건희 여사한테 내 전화해가 이건 아니고 윤한홍 의원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청와대 데려가고 경남지사는 아니다. 박한수를 시켜야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패턴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확인 전화를 하잖아요. 명태균 씨한테. 네. 그래서 뭐 윤한홍 뭐 안 하기로 했고
행안부 장관 시켜도 그 경남에서 안 시키려 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뒤에 이제 술을 한 잔 드셨는지 모르겠으나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는 것은 이게 많은 패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 장모를 통해서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들어가서 이 등살에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전화하지 마. 나 힘들어 죽겠어. 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인사, 국정, 공천 이런 것들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않았을까.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추정컨대 요 패턴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것으로 굉장히 농후하다. 명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다 받아들인다면. 예. 근데 이제 녹취에 거론된 윤한홍 의원은 명 씨의 과시와 허풍일 뿐이다. 나는 김 여사에게 인성 관련 전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MBC가 보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이제 데려와서 이제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을 데려와서 소개시키는 장면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하고 옆에 명태균 씨가 당시 이제 있는 이 장면의 영상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이 공항으로 갑자기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킨 거다. 시장에서 못하니까 갑자기 공항으로 데리고 왔고 그때 후보에게 저 친구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브로커들의 일반적인 행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화를 하면 항상 스피커폰을 켜고 그 사람이라는 게 그냥 전화 오면 저도 뭐 그래 잘 지내 뭐 아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좀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도 거기다 놓고 야 너 안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아니, 나 알아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와 우리는 쳐다도 잡보기 힘든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자기의 권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 브로커들의 행태인데 이분도 이제 야 너 내가 윤 후보 인사시켜줄게 하고 이제 공항으로 끌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이 엄청 돼 있다. 이 사람의 그 명태균 씨의 행동은 분명히 부적절한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여지는 파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조금 명태균 씨의 허풍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정치 브로커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행태를 다 그것이 다 관철됐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글쎄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저는 뭐 윤한홍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 사람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불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럼 저희도 예를 들면 방송에 나와서 누구가 이번에 뭐 비서실장 명망에 오른다든가 총리 명망에 오른다 그럴 때 대놓고 그 사람 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건 그냥 의견의 표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슨 공직에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후보의 무슨 여러 가지 문제이잖아요. 뒤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는 또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부적절했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런 식의 통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그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별로 합리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녹취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영상을 보면은 당시 대통령 후보자 옆에 명태균 씨가 옆에 서서 마치 인사하세요 그러면 후보자가 그냥 지시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그냥 다 리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통상 후보자가 저 정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정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공항에 데려와서 누군가를 인사를 시킨다는 건 그 일정에 끼워놓은 거예요. 일정팀에 어떤 그 누군가를 소개하는 일정도 후보자한테는 다 일정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매번 싸우거든요. 근데 저거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 가운데서 압력을 통해서 그 일정팀에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캠프 내에서도 그 일정팀이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의 압력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들어갔다면 저는 틀림없이 제 추측건대는 김건희 여사 정도의 힘이 작용해야만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누구와 인사하는 거를 일정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윤한홍 의원을 거슬리겠다고 봐요. 이게 내가 찐윤인데 찐윤 3인방 있었잖아요. 장제원 의원, 권선동, 윤한홍.
그런데 그 찐윤 3인방을 넘어서는 행태가 지금 아까 그 공항에서의 영상입니다. 저는 그걸 봤을 때는 그 불쾌감 때문에 멀리해라 라고 조언했을 것 같고요. 또 정치역학적으로도 윤한홍 의원이 언론 통해서 경남지사 나겠다 그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박완수 당시 지금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거리가 좀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박완수 지금 의원이 지사가 된 부분들도 이걸 아예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갑론을박하지 않으려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신분을 참고인으로라도 해서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개운하게 다 밝혀질 것이다. 여기 지금 이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불법적인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쓰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불법적인가요? 아니면 윤한홍 의원한테 저는 그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무리 뭐 김건희 여사 그때 대통령도 아니었고 그 후보였는데 후보의 부인인데 그 남편의 캠프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많은 그 남편의 핵심 참모한테 전화해서 당신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몰라 지금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도 선거 치러봤지만 선거 치르잖아요. 그러면 을 중에 을이에요. 누구한테든지 고개 숙이고 뭐 자기들 참모 그리고 길가에 가는 유권자들 모두에게 을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데려와서 소개시켜 준다면 더구나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로 나는 경남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지역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뭐 후보님 이 사람들 많이 도와줄 분들이니까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사합니다. 당연히 명함 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무슨 범죄 행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파편으로 보면은 그 김영균 최고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이 파편 하나의 장면이 불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을 하고 그 과정 속에 정치 자금이 오고 가고 이런 그 무상의 어떤 여론조사 조작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돼서 그 대가로 여러 가지의 인사와 공천과 산단에 대한 유치들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편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갖 그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는 공천 개입과 인사 개입과 이런 정책 개입까지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이라도 해서 휴대전화를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해봐야만 명태균 씨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허풍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좀 이 종지부를 대통령이 결단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JTBC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추천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함성득 교수가 뭐 쓸만한 사람 있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쓸만한 사람 있냐라고 묻자 이제 의사 출신 전직 여당 의원을 추천을 했다는 게 명 씨 주장이고 이제 함성득 교수 측은 명 씨가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내가 먼저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에 녹취록에 공개된 녹취록에 뭐 장관을 안 치고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있거든요. 언급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싶긴 해요. 이게 인사 개입이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혹은 뭐 저도 편집국장 할 때도 뭐 그랬었지만 야 이번에 정치부장 누가 괜찮을까? 예를 들면 많이 물어봅니다. 야, 평이 어때 그 사람은? 대통령은 뭘로 알 수 있겠어요? 본인이 정치를 뭐 굉장히 오래 해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초짜인 대통령이 저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조언이 뭐 옳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원로라는 사람들에게 혹은 또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요새 누구 좋아해?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 뭐 원로한테도 저 선배님 어떤 사람이 좀 괜찮을까요? 이거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를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물어봐서 어떤 사람이 좀 괜찮다 그러면 검증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거. 그때부터 야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지 검증팀 한번 해보쇼 라고 해서 검증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얘기는 뭐냐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다 장관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이죠. 저 조언해 준 사람이 대통령이지. 제가 보기엔 대통령도 그렇게 못해요. 누가 추천에 들어오면 그 추천에 대해서 검증시키고 다른 후유증은 없을까,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거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로 뭐 자기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뭐 경남도지사도 뭐 자기가 얘기한 걸로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검찰에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은 결국은 명태균 씨한테 그 지방의회 선거, 지방 기초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 다 공천 못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가 진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윤한홍이라는 그 실력자도 무슨 저 도지사를 주고 말고 공천을 주고 말고 하는 사람이 그 지방의회 그 의원 두 사람 하나 공천을 못 줘갖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좀 과도하게 그 속된 말로 뻥을 치고 있는데 그 뻥 얘기를 다 들어서 그게 다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논의를 하면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안 된 사례를 가지고 명태균 씨의 어떤 주장들을 허위라고 주장하기에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현실화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검찰이 뻥을 수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하는 과정들이 법적으로나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속 수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명백히 어떤 여러 가지의 대화의 내용들이 있었고 대통령 육성이 나왔잖아요. 김영선 주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창원산단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추천을 명태균 씨가 했다면 그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하게 되면 두 개 하는 건 쉽습니다.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선도 지금 박한수 지사에 대한 공천을 자기가 해줬다고 주장하지만 강원도도 그렇고요. 충청도도 그렇고요.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해 있고, 이준석 의원 자체도 지금 그 말도 우리가 봐야 돼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설득도 있고 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죄가 되냐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면 안 돼요. 공천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게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게 공적 지위가 없는 대통령이 영부인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데 그게 그 뒤에 사인이 명태균 씨가 있어요.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가 어떤 관계냐. 81차례 3억 6천만 원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뭔가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공천도 있을 수 있겠으나 큰 맥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정 개입이 사인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을 대통령 부부가 용인해 줬다 또는 도와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어떤 사안이다. 그래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이 사임을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사유가 명태균 씨 요청이래요. 고생하셨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사임을 요구했다. 라는 게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SNS에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오후에 사임서 발송한다고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 사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뭐 10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1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김소연 변호사는 뭐 사임을 해도 본인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다 이루고 나가기 때문에 크게 뭐 아쉬움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이 이 명태균 씨 사건의 중심에 서게 만들게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명태균 씨 하면은 김건희 여사 이렇게 우리가 쭉 그 대치를 해놓으면서 문제를 풀어갔는데 김건희 여사는 빠지고 이준석 의원을 올려놨어요. 물론 여기에서 검찰 수사가 맞춰버린다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수사라고 비판을 받겠으나 저는 이번에도 검찰이 그러게 되면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특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의 사인 부분들은 뭐 본인이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떠나는 거다라는 거에는 제가 크게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원포인트 릴리즈 뭐 이런 네, 건가요? 원포인트 릴리즈입니다. 근데 그 김소연 변호사를 명태균 씨가 변호인으로 선정한 거는 좀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김소연 변호사와 이준석 대표하고는 워낙 그 앙금이 깊잖아요. 네. 서로 거의 무슨 뭐 불구대천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 좀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그 이준석 대표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가 저래도 되나? 아니,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서 자기 의뢰인의 정보를 그거를 막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다.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저거 변호사법 그 윤리강령에 저거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훨씬 가까운 사이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런 게 갈등을 빚지 않았나 싶어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칼을 꽂으면서 공격을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용한 여론조사 업체죠. PNR을 지난주 금요일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걸 창원지검으로 이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고발인 조사도 한다고 하고, 요 여론조사로서 이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인데, 요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7배 인구가 많은 미국보다 여론조사 기관이 많고, 그 여론조사 그냥 아무렇게나 해요. 직원 1명, 2명, 뭐 3명 이렇게 놓고서 여론조사에서 그것이 마치 무슨 진실인 것처럼 그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여론조사 맞는 공화국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야당 후보들 무슨 저 후보들끼리 단일화할 때도 여론조사를 해서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무슨 그 과학적 근거가 질문 문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질문을 하느냐, 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휴일이냐 평일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맹신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막 난립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 그 갤럽에서 사장하신 분하고 이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 ARS 조사, 그 응답 조사요. 제가 퍼센트까지 맞춰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미리 한번 쫙 조사를 해본 다음에 아, 이 사람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집단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한 사람들을 배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버리면 얼마든지 그 조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이게 좀 다른 거지만 기계적인 응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근데 여당 야당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여론조사는 이렇고 뭐 저쪽에 민주당 여론조사는 정말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선관위도 책임이 있습니다. 선관위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뭐 이 텔레비전에서 여론조사 결과 얘기하면 아, 선관위에 무슨 뭐 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 가 있습니다라고 선관위 생생은 다 내요. 그럼 선관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 제대로 했습니까? 하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여론조사 정말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의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여론조사 업계에서 그 국민 여론을 팔아서 조작을 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벌 뱉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한 부분들이 저는 우려스러운 게, 창원지검에서 지금 그 수사의 어떤 이 테두리가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파생된 거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을 끌어다 놓고 이준석 의원이 실질적인 당시 당대표의 지선에서의 공천권자고, 이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 그 관계를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명태균이 부적절한 공천이 있었다라는 수준에서 끝낼 공산이 아닌가 하고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PNR 압수수색 자체는 뭐 진즉했었어야 될 부분이고, 명태균 씨의 공천 장사는 본인이 공천을 할 만한 어떤 능력도 뭣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론조사하고 정치 브로커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 뒤에는
대통령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지금까지 되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검찰의 수사가 이준석 의원 데려다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방침은 왜 이런 방구도 못하는 거죠? 또 명품백 시즌2가 되나요? 출장 조사를 해야 되나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검찰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수사를 한다면 또 이건 특검으로 또 좀 이 소모성 정쟁으로 가버릴 수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수사.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뭔가를 얘기하겠지만 김건희 여사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게 검찰 이번 수사의 ABC가 될 것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문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검찰이 정말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